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소통할 창구는 많아졌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소통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외치지만 마시고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일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편 맞아서 첫 시간입니다. 매주 이제 목요일 날 할 건데요.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코너 이름입니다. 이 코너 함께 해주실 두 분 오셨어요. Up in the sky 록밴드 백두산의 보컬 가수 유현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의 작가 김진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네. 유현상 씨는 뭐 네. 허리케인 라디오 작년에 한번 출연해 주시고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형님? 그러네요. 네. 저는 아주 열심히. Up in the sky 이거 맞아요? 네, Up in the Sky.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를요? 네. 고음이던데 이거. 자, 아까 그렇죠. 유튜브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 틀었다 잠깐 듣고. 와. 다시 한번. 야수 같으세요. 검은 선글라스 끼시고 그러니까 힘드실 텐데 저 매트리스 깔아드릴까요? 잠깐 쉬고 계실래요? 근데 저도 놀란 게 네. 지금 음정이 네.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불렀는데 네. 그 앨범에 나오는 음정하고 똑같네요. 오. 역시 저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작사도 유현상 형님이 하신 거라며요? 네네네. 그 작사 인쇄를 우리 작가들이 해다 줬는데 뭐 영어로 쓴 전부 다 네네. 영어 좀 잘 하세요? 그냥 지나가죠. 근데 뭐 단어 몇 개 없어요 보니까. Up in the sky, up in the sky. 그렇죠. Fly like an eagle. 뭐 네. 이런 건 단순한 영어. 그렇죠. 네, 단순한 맞아요. 영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진짜. 자, 우리 B급 며느리 작가,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김진영 작가. 지난달에 디저트 쇼에서 처음 뵙고 이렇게 개편하면서 정말 저희들한테 큰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런 코너까지 저희가 마련했잖아요. 그때 저희 방송 출연 후 주변에서 어떤 뭐 얘기 좀 들으셨어요? 방송은 마이크 제가 좀 이렇게, 예. 잊을만 하면 간간히 출연해서 이제 주변에서는 별로 또 낫다 이런 건 없는데 엄마가 엄청 열심히 제 거 찾아 들으세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것도 들으셨더라고 말 안 드렸는데 그래서 엄마 얘기할 때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친정 어머니 말씀하시는 네, 저희 거죠? 친정어머니. 지금도 듣고 계시겠네요? 아마 들으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듣지 마. 아니 근데 왜 슬기로운 그 B급 며느리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시어머니와 이제 다투는 과정을 B급 며느리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먼저 공개를 했고, 이제 뭐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A급 며느리로 살기보다는 자기 주장도 하고, 내 답답한 거 털어놓고 사는 B급 며느리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취지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현상 씨?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A급이기 때문에. 행복한지 여쭤보세요. 저 밖에서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셨죠? 아까 네. 보니까 대기실에서 두 분이 가족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예. 자, 김인영 씨 이제 라디오 이제 게스트 고정으로 이제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사실 긴장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떨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고정해서, 내가 되게 잘했나 보다, 지난번에.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슬기로운 며느리답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날 함께할 코너, 지금 관계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양분화된 의견을 두고 두 분이 대표로 토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모신 거예요. 유현상 씨, 어떻게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 토론회 앞으로? 아니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네. 하여튼 제가 있는 그대로 김진영 저 작가분이 네네. 딱 부러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좀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거니까 유현상 형님께서 지금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대기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저한테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들 락커 만드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좀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서로 이제 인사도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이걸 잡았어요.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시부모님들이 가정에 참견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거예요. 강지연 아나운서가 녹음을 했거든요. 자,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결혼하기 전 내게 이 결혼은 너의 선택이야. 힘든 일들은 내가 짊어지고 극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남편 호빈의 집은 반대였다. 아들네 부부가 둘 다 경제력도 대책도 없이 결혼했으니 본인들이 최대한 도와주고 자리 잡게 해준 다음 아들네 식구랑 하하호호 하면서 사는 게 간절한 바람이신 듯했다. 그러나 나는 요리도 육아도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을 거절하고 혜준이를 키워주시겠다는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시부모님의 서운함과 도통 순종할 줄 모르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커져갔다. 내가 해다 준 반찬도 싫다. 혜준이 키워주겠다고 해도 싫다. 너는 애가 어쩌면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우는 소리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도 돌보며 요리도 이래저래 알아서 해먹는 나를 오히려 칭찬이 아닌 못마땅함으로 대하는 시부모님이 의아했다. 실상을 말하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 호빈의 수입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원조가 끊임없이 필요한 형편이었다. 앞에서는 알아서 하겠다면서 뒤로는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니 시부모님 눈에는 참으로 기가 찬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 원조를 받는 대가로서 나의 결혼 생활과 아이를 시부모님과 공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지금 들으신 거는요. 김진영 작가께서 쓴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이 책에 이제 나온 구절인데 그런 거예요. 호비는 이제 남편분이시고 이제 싫어합니다, 유현상 씨. 김진영 작가의 이제 신혼 초 때 그 생활을 이제 이 책에 담으신 건데 호비는 남편이고 혜주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가난했는데 그래서 시부모님 도움을 받았는데 시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가 싫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김진영 작가가.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유현상 씨? 슬기로운 인정하세요, 이런 상황이? B급 며느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슬기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쩐 점에서 슬기롭지 않다고 보세요? 사실 이 부모님이 이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 왜냐하면 여기 뭐 사연을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네. 그러니까 애 아빠가 남편의 수입으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에는 뭐 이런 얘기. 또 부모님의 경제적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었다. 그러면 감사하게 그냥 받아야죠. 뭘 이런 걸 씁니까? 네네. 김진영 씨 얼굴이 약간 보울게졌어 지금. 아니 뭐 예. 뭐 김진영 씨라고 그런 상황 유현상 씨가 이야기한 걸 모를 리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싫으셨던 건지요? 저는 이거는 어떤 사실 부모님이 평생 아껴서 모으신 돈 자식이 뭐 자기 어렵다고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없어요. 당연히 그건 그렇고 저는 최대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했으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 대가로 뭔가 내가 성인이 돼서 누려야 하는, 내가 자주적으로 누려야 하는 어떤 삶이 당연히 침범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저는 고마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해를 하세요, 유현상 아니 씨? 근데 부모님들은요, 이제 어머님 아니세요, 그죠? 네. 아이가 하는 일을 다 아시잖아요. 네. 애가 어떻게 배고플까? 아니면 뭐 어디를 가고 싶고
몸을 먹고 싶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저는 책에 이런 내용을 좀 썼으면 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부모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뭐 집에 그냥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머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부모님 뭐 아이를 이렇게 좀 키워주시겠다, 돌봐주겠다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남편의 우리 경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좀 썼었으면 이 책이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상 씨도 그런 상황은 인정을 하는데 김지영 작가가 그 참견하는 거 시부모님이 그것만 반대할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거 아니냐. 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부끼리도 사실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인데 부모님이 주시는 도움이 단순히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생활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육아를 신세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무상 보육이 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 무상 보육으로는 직장에 있는 엄마의 그 역할을 케어를 못 해요. 어린이집은 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려야 되고 기타 그 자잘한 야근이나 돌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절대 커버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사실 고스란히 부모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데 사실 아이를 봐주는 노동력 분명히 대가 지불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노동력을 부모님에게 빌리는 순간 저는 금전적으로 손을 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일을 했다고 해서 무엇이 대단히 바뀌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이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마치 닭이 달걀에서 나왔는데 달걀은 닭이 나고 그 논리랑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김지원 씨 참 좋게 봤는데. 아니 저는 이 경제적 도움을 감사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너무 사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돈 그냥 가서 아무 문제 없이 빌릴 수 있었으면 저희가 부모님 손도 안 빌렸죠. 그런 거 다 안 될 때 진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를 이해해주고 쉽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을 벌렸고 저는 그 부분 절대 잊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돈이지만 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렇죠. 갖다 쓴 돈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런 일 때문에 결혼 생활에 쉽게 들어오셔서 어떤 부부 간에 이루어져야 할 그 결혼 생활 내부의 문제들을 대신 결정해줄 어떤 권한을 가지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내 생활은 또 내 생활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제 슬슬 토론이 좀 분위기가 좀 익어가려고 그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오늘 주제가 시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집안일 참견하시는 거는 당연하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겁니다. 이 참견은 당연하다. 아니다. 참견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의견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외에 여러분 의견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김지정 씨 이제 참견이라는 저희가 표현을 좀 자꾸 쓰고 있는데 참견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좀 거슬리긴 한데. 네, 저도 이거 반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김지정 씨 저 아들 손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부분만 딱 잘라서 오면은 사실 되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자식이 결혼했을 때 내 가족이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내 가족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 세대 대부분의 제 또래의 여자들은 결혼했네 이제 남편과 나의 가정이 생긴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과 경계선이 달라요.
저는 일단 부부라는 하나의 그 틀이 생겼다면 부부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의 작은 공간 이렇게 영역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부부가 결정하고 부부가 동의하고 책임도 부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해서 내 가족이 늘어난 거야. 이제 며느리한테 내가 살아온 방식을 가르치고 내 요리법을 전해주고 내 방식으로 나랑 같이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활을 확장하려고 하시고 그 부분에서 되게 충돌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김 작가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황당하네요. 애 핑계대고 집에서 놀면서 부모 도움은 받고 싶고 간섭은 싫고 그 많은 워킹맘들이 뭐 바보입니까? 이런 반대한다. 이런 저는 이렇게 주셨는데. 일하는 그 엄마와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를 이렇게 갈라치는 태도는 정말 저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저는 여성이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아이가 부모의 그 어떤 집중적인 관심과 그 케어를 필요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다시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고 아이를 제 손으로 꼭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심지어 키워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저는 제가 키우겠다고 제 손으로 키우겠다고 하고 사실 어린이집 손도 많이 안 빌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성의 선택으로 좀 존중받고 그 부분에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보육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워킹맘들이 그럼 아이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해서 경제적 혜택을 아이에게 주겠다는 저는 엄마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각하네요. 네, 좀 분위기 좀 잠깐 좀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락싱어입니다. 유연상 청춘 응원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오늘의 주제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참견은 당연하다인데요. 참견은 당연하다. 아니다. 참견은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스마트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0951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곡입니다. 청춘 응원가. 감사합니다. 이거 워낙 가죽 점퍼에 쇠고랑 이런 거 막 차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한 옷차림. 청춘 응원가 가사 짤막하게 어떤 주제예요? 청춘아 우리 소주 한 잔 털어놓고 웃어보자. 아마 내일 또 있을 거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뭐 겁날 게 있어? 네. 그 청춘은 꼭 소주를 마셔야 돼요? 아니야. 우유 같은 거 마시면 안 돼요? 우유도 괜찮죠. 우유도 괜찮은데 이 노래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경래 PD가 이 노래 잘 안 틀었어요. 저분은 워낙 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부터 나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분은 그냥 백두산 노래만 틀어가지고 아니 김진영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청춘 응원가 처음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보신 거예요? 네, 저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죠 노래? PD님 좀 자주 틀어주시겠네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 음악 좋아하는데. 네, 이현상 씨의 청춘 응원가 들었고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관계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오늘 첫 시간 개편 맞아서 첫 시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참견 받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청취자분들이 김진영 작가가 다시 한번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스마트폰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두 분 토론을 좀 들어봤어요. 유현상 씨는 참견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셨고 김진영 작가는 참견은 안 된다. 이건 내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첫 코너 첫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이 대박이 터졌어요. 문자를 지금 청취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사들이다 이런 큰 반향을 보이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청취자분들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또 몇 분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지원 때문에 참견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식이라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쓴소리도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지원이 참견의 전제 조건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유현상 씨. 예. 저는 이 참견이라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참견이라는 단어가 참 거슬리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좋은 뭔가 워딩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참견은 당연하다가 아니라 네.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하다. 관심은 당연하다. 내 손길은 당연하다. 걱정은 당연하다. 저는 이런 단어가 참견을 조금 저는 긍정적이게 거슬려요. 미화해서 그러면 사랑, 그렇죠. 사랑. 지나친 사랑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렇죠. 뭐 관심. 참견보다는 참견은 왜 썼어요? 제가 썼나요? 참견이라고? 안 썼나요? 아니 저는 괜히 이제 물어봤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은 이거는 저희 세대나 부모님 세대나 좀 실타래처럼 약간 엉켜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막 그런 소리 해서 너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사실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네.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왜 못 먹고 살아. 이러면서 어른들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사니. 뭐 이런 식으로 탓하듯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명문대에 나왔다는 이유로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사회가 나쁜 거 아닌가? 4년제에 그럼 못 나온 사람들이 고생은 다 끌어안고 살아야 하나? 저는 어떤 사람이든 고생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님이 그걸 참아 못 보시고 자식들이 또 그걸 참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쉽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쉽게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사실 저는 이제 밴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풍족한 생활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들께서 우리 시댁 그러니까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셨기 때문에 친가 쪽에 본가 쪽에서 네.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유현상 씨 목소리가 좀 가늘게 떨리고 계세요. 아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긴장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문자 소개해드린 문자는 그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참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생활 공유라고 워딩을 쓰자고요. 지금. 네, 저도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생활 공유를 하는데 그게 경제적 지원이 생활 공유를 하는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문자가 이제 그렇게 왔는데. 네, 저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보시는 거고 김진영 작가는. 그 생활 공유가 굉장히 이제 일상 보고식으로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일상을 저한테 보고받고 싶어 하세요. 뭐 했니? 뭐 먹었니? 뭐 먹을 거니? 시장 가서 뭐 살 거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 전제는 내가 니네 생활비 대주지 않니?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근데 저희 그 시댁 그러니까 우리 본가 말고요. 예. 처가. 예, 처가. 많이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기억했는데 올해 조금. 처가. 네. 장인 장모님. 근데 처가 저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지금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저하고 김지영 작가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오늘 첫날이고 그래서 아니요. 다시 질문 어떤 질문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청취자 문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생활 공유를 하는데 네네. 내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전제 조건으로 지원을 전제로 하면서 생활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신 걸 무슨 생활 공유? 공유는 무슨 공유예요. 그냥 그거는 무조건. 저는 그 처가 때에서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셨을 때도 그분들은 참견이라든가 공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내 자식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데 뭐
창경 같은 건 뭐 유서방 뭐 요새 뭐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뭐 이렇게 밤에 술 많이 먹고 돌아다니고 아유 뭐 그런 거 안 하셨다고요? 아유 그런 말씀은 전혀. 사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모든 부모님이 그러시면.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내밀한 결혼 생활 영역까지 네. 본인들이 공유하려고 하시고 그게 문제가 되는 근데 거지. 김진영 씨, 이게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진영 씨 저 부모님들. 사실 저희 시부모님도 뭐 막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런 내용의 책을 썼어요? 이제 뭐 제가 겪었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책의 맥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초에 그런 식으로 경제적 원조를 받으면서 뭔가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좀 일상에 시부모님이 깊숙이 들어오시는 정도가 있었어요. 결혼 초에는. 이런 부분이 근데 좀 한국의 결혼 생활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이런 식의 압박이 굉장히 며느리에게 강해요. 네. 뭔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저자세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며느리에게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시부모님이랑 충돌을 했고 제가 시부모님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원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아이가 한 5살이 될 때까지 정말 공과금을 못 내고 살 정도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저는 그런 시간을 남편과 제가 겪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겪은 게. 그럼 또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지원을 이제 안 받으셨구나. 네, 또 관련된 저 청취자 문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자, 역으로 처가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간섭을 한다면 어떨까요?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이 선택하게 내버려 둬야지요. 또 다른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3년 전에 결혼시켰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하면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루어지므로 참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현상 씨, 뭐 아까 같은 말씀 해주신 거 아니에요?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고 네네. 아들, 딸 그 집안에 네네. 홍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유현상 씨 아니, 처음에는 저는 참견해도 제가-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어떠세요? 아니 저는 제가 만약 부모님 입장이라면 저는 참견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네. 나왔죠. 아니 근데 네. 유현상 씨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은 경제적 지원해 주는데 어른들이 그거 하나 참견 못 하냐. 처음엔 그러셨는데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그래요? 참견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어요. 맞죠, 김희정 작가님 처음에는 그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 뉘앙스로 사실 듣긴 아니요, 했는데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선생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경제적으로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 제가 얼마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사실 금방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약속한 날 못 줬는데 제가 그때 그냥 이걸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을 접었는데 사실 저도 그 지인한테 연락을 못 해요. 왠지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뭔가 돈 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전화를 못 하겠고 그 지인도 저한테 지금 전화를 못 해요. 아마 미안하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문제가 사람 사이에 얽히면 이렇게 서로 조심스럽고 상대방한테 상처 안 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면 누구보다 사실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 나이 드시면 아마 저희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부양해야 할 거예요. 단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케어도 해드려야 되고 아플 때 돌봐드리고 그럴 때 저희가 저희 손으로 돌봐드린다는 이유로 그분들에게 막 횡포로 돈 다는데 왜 고기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김재형 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얘기하세요. 아니 뭐 친구한테 지인이나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부모님이 우리 가족 아니면 딸 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하고는 틀려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 하물며 저희가 지인한테도 그런 식으로 조심을 한다면 이 부모님이 부모 얼마나 자식 간에도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아니 얼마나 부모님도 저 김진영 씨 부모님 이렇게 넉넉하세요 경제적으로? 뭐 풍족하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진짜 우리 가족 또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니 그분들도 여행도 가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고 요즘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마다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참견해야 된다. 그게 맞다는 말씀이죠. 참견 생활 공유. 네, 생활 공유. 야, 그건 또 네, 다시. 참- 지금 저 참견은- 보세요. 저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돌아왔네요. 유영상 씨 횡설수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청취자께서.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네. 한 30분 넘고 뭐 40분 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또 다른 청취자. 아. 김진영 작가님이 마이크에 부딪혔어요. 지금 머리를 김진영 부딪혀. 씨가. 아니 아,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선생님하고 제가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같았다가 또 달랐다가 막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저 지금도 시부모님한테 그때 주신 도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신혼초였고 지금은 다 이제 원만하게 네. 연마가 돼서 그걸 이제 다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편안하게 감사한 사시는 일이었고.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출연해서 말씀하실 때도 네. 그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거 오늘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그 지금 당장 여성들이 기혼 여성들 있는 카페나 이런 데 가보세요. 아직도 정말 여성들의 삶의 그 스펙트럼이 정말 네. 다양하고 노래 한 곡 듣고 네.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준이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부모님인 것 같아. 부모님이. 우리 사이 달라졌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몇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코너가 재밌네요. 대박 조짐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상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토론에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참견과 조언의 중간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지요. 저 역시 22년을 며느리로 살지만 결론을 내기 힘들더라고요.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경제 원조 받을 거면 참견 이해해야 하고 참견 안 받고 싶으면 원조 안 받으면 돼요. 여자 패널 김진영 작가 엄청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네. 엄청 짜증나네요. 저는 40대입니다. 이 다소 강한 표현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김진영 작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 문자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누구나 경제적 곤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혼이든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그런 도움을 저는 특히 가족끼리는 뭐 형제 자매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저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 참견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사실 경계 없이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는 어떤 태도를 참견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언제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저열한 행동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돈 지원해 줬으니까 나는 참견해도 돼.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이거죠. 뭐 그 돈 저열한 빌려줬다고 거다. 야 너 나한테 돈 당갖고 너 왜 고기 먹어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른 국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과 네. 자식한테 경제적 원조를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감사받고 돌려받을 것인가는 다른 차원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저기 요즘 아까도 있었는데요. 그 김진영 작가님을 향해서 철없는 며느리 아니냐 이런 또 문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 네, 저도 그 댓글 그런 굉장히 얘기 많이 네, 들으시죠? 저 많이 들어요. 뭐 네가 철이 없어 그런다, 부모 마음을 모른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항상 저도 부모였어요. 네. 저도 제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돌려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부모거든요. 예. 그런 비난은 저는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현상 씨도 한 말씀 해보실래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부모님의 도움은 어떤 무슨 대가를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김진영 씨랑 같이 하면서 네. 그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 이 책 한번 제가 사서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건 드릴게요. 가지고 아니. 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CD를 드려야 되니까 전 CD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지영 작가님 어떠세요? 이제 코너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 할 건데 오늘 첫날 해보니까 뭐 뒤숭숭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긴 합니다만 네, 이 이 코너 기획 의도라든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저희 부모님과 지금 저희 세대가 같은 시간과 삶을 공유하는데 사실 너무 간극이 넓고 너무 생각 차이가 많아서
근데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대화 터놓고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예. 의미 있는 시간 그래요? 갖고 네. 자, 오늘 여기서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실검 퀴즈 정답은 간디죠, 간디. 홈페이지에 선물 받아보실 분들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끝곡 이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함께 가야 해.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